정읍의 구절초 테마공원이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전국 지방정원 가운데서도 최대 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에서 2,200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돼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부안체육회가 도민체육대회 단체복을 체육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샀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도는 단체복 구매를 6건으로 나눠 2개 업체와 분할 계약했다고 봤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신민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에서는 2,200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돼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13명이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7,900여 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병상 가동률은 25%로 높아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 중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개장 시기에 맞춰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위 섬진강 르네상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민 임실군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예. 네, 민선 8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섬진강 르네상스 완성을 내세우셨는데요.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옥정호는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전라북도의 보물섬입니다. 네. 제가 민선 6기 군수로 취임 직후인 2015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종합관광개발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붕어섬을 4계절 관광공원으로 조성했고 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총길이 420m의 출렁다리가 8월 말이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출렁다리가 개통되면 형형색색의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2만여 평의 붕어섬을 구경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기업과 연계하여 붕어섬 주변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3만여 평의 관광 휴양 레저단지 등의 대형 민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야간 경관 조명 시설과 수변 관광도로 개설도 서두르겠습니다.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생태 삼방선을 운행할 수 있는 수면 개발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옥정호 일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관광 휴양단지 등을 추진 중이신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케이블카는 우남교에서 나래산 정상까지 1,700m 구간에 설치하고 모노레일은 붕어섬 인근 요산공원에서 국사봉 전망대까지 700m 구간에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재미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나래산 정상에서 붕어섬까지 약 3km에 달하는 구간에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고 모노레일도 750m를 연장하여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의 정점을 찍겠습니다. 네, 옥정호 개발을 두고는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정읍시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해결 방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정읍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1일 옥정호에서 방류되는 27만 톤과 동진강 상류에서 흐르는 8만 톤의 도원천 물을 산성장수장에서 취수하여 그 일부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물은 정읍시는 물론 우리 임실군 강진면을 포함해서 4계면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어 수질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옥정호 개발에 대한 정읍 시민들의 우려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의
상수원 급수 체계가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제시까지 공급되고 있는 용담댐 상수원 물을 칠부 추수까지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서 정읍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 체계를 변경하면은 옥종호 개발로 인한 양시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민선 8기에 8천억 원의 예산 실현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민선 8기 공약으로 8천억 원 예산 시대를 약속했는데 오는 8월 예정인 제2의 추경에서 우리군 재정 규모가 무려 6,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기 내 예산 8천억 원 시대를 반드시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국회와 정부 부처 등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재정 여건을 한층 강화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선 8기 주요 사업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민선 8기 그렇죠. 우리 군은 군민의 70% 이상이 농민으로 농업 정책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애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연 60만 원씩 지원하던 농민수당은 단계적으로 120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종사자에게 대해서는 주거수당을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실과 오수, 관촌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먼저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임실 구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실 군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간 다져온 변화와 발전의 기반 위에서 군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 누구나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임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민 임실 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읍시는 산내면에 조성된 구절초 테마공원이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구절초와 들꽃정원, 물결정원, 참여정원, 솔숲정원 등 5개 주제로 조성됐습니다. 또 구절폭포와 수생습지, 출렁다리, 잔디광장 등을 갖췄습니다. 이번에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면적은 축구장 55배에 달하는 38만 7천여 제곱미터로 전국 지방정원 4곳과 현재 조성 중인 23개 지방정원 가운데서도 최대 면적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부안체육회가 도민체육대회 단체복을 체육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샀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도는 2019년과 지난해 부안체육회가 통합 발주할 수 있었던 도민체육대회 단체복 구매를 6건으로 나눠 2개 업체와 분할 계약했다고 봤습니다. 전북도는 단체복 구입은 통합 발주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북도 내 시군의회들이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첫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5분 발언이 시군의회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가 연 첫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황혜숙 의원은 축산시설 악취를 줄이기 위해 기초적인 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기초 환경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둘째, 축산 농가의 축산 분뇨 처리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이 뒤를 잇습니다. 정상철 의원은 우선 인구정책 전담팀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은 뒤
가정양육수당에 편성된 시 예산을 증액하여 24개월부터 85개월 아이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 초선의 서향경 의원은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책을 제안했습니다. 만성질환 처방약에 대해 기존에 5일분간 무료 처방하던 것을 30일분으로 한 번에 무료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정책 대안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부안의 경우 공공목욕탕을 늘리거나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실버 작은 목욕탕 건립 문제는 고민이나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의 적용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집안 정리와 수납을 돕는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사업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 가족 양립 지원의 주거 공간 개선 사업을 월 20시간까지 제공하고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민의 민의를 담은 제안들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